이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다 한 자리 하고 계세요. 이 전복민은 그렇죠. 지금 탈당했다가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부울경 본부장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황보승이 그분도 뭔가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황보승이도 뭐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부울경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예. 우리는 뭘 어떻게 해도 부울경은 우리 찍을 거니까 아무나 그냥 넣어도 된다. 또 돈 많은 사람, 우리한테 뭔가 이권을 주는 사람으로 그냥 꽂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치 클리핑. 예, 제가 원래 매일 진행하던 정치 클리핑 목요일만 제가 좀 저녁 때 진행을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모시고 저희가 여론 지지율 분석 지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네, 우리 최지은 박사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안진걸 소장님도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최지은 박사님 그리고 안진걸 소장님은 양평 땅 그리고 전복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고요. 최지은 박사님 어떤 거 준비했어요? 저는 윤석열 그 50조, 100조 지금 50조, 100조. 예, 그것도 너무 헷갈리는 것 같고 뭐 전복민은 또 부산에 부산은 본부장인데 제가 부산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너무 답답해서 그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 준비해 주시고 네, 먼저 우리 휴먼앤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끝이에요? 네. 소장님, 요즘 채널만 돌리면 전부 소장님 나와요. 아, 정말요? 네, 유튜브건 뭐 YTN이건 공중파건 라디오건 무슨 채널만 돌리면 전부 이은영 소장님이에요. 다 시사타파 덕입니다. 아니 요즘 근데 오늘 저희가 데이터 분석 오랜만에 좋은 소식이 나와서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이은영 소장님 말씀해 주실 거고요.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남자 우리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와, 이런 것도 빅팀 민주당, 멋지세요. 온팀 민주당을 넘어서 빅팀 민주당, 좋네요. 네. 필승팀 민주당 플러스 알파팀 민주당을 주장했는데 네. 드디어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낙연 캠프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다는 아니지만 열심히 뛰는 의원이 있다는 걸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래요? 제가 직접 당원들 결의대도 맡았고요. 거기서 이것도 막 외쳤는데요. 동시에 윤석열 일가의 양평 비리가 더욱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두 번 고발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YTN에 꼭두새벽에 출연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서 포털에 올라가고요. 네. 우와, 예, 그러셨어요? 이은영 소장님 이은영 TV에 가서 몰래 댓글 달다 걸리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을 보면 뭔가 힘이 나요. 네. 그럼요. 그렇죠. 다들 그런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안진걸 막 소장님 하면 뭔가 하고 다닌다.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런 분은 꼭 국회에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피선거권이 박탈되셔서 예, 괜찮습니다. 꼼짝 달싹을 못해요. 제가 이것도 한 번만 네. 보여주시죠, 이것도. 네. 근데 정말 이거 너무 좋더라고요. 괜찮네요. 이것을 오. 충북 청주 서원 지역위원회 이장섭 의원 이분이 이낙연 캠프에 있었어요. 근데 누구보다 열심히 이런 구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지역위원회에서 만들어냈대요.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서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그다음에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굿 브랜드 예. 좋네요. 요것이 의정 보고서인데 요즘 자기 의정 활동만 맞아. 홍보하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앞부분에 왜 이재명인가를 엄청 설명을 잘 담아놨어요. 이야. 이런 태도가 필요하죠. 맞아요. 지금 3월달까지 이제 90일 남았는데 죽기 살기로 뛰어야죠, 여러분. 네, 딴 건 없고 네. 저희 시사타파 방송 저도 그렇고 저는 뭐든지 적폐들이랑 붙으면요 진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만 뭐 힘내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은영 소장님 이게 얼마 만인가요? 골든 크로스. 이번 건 진짜예요. 지난번에 채널A 거는 비슷한 그렇죠. 그거는 좀 의문이 갔는데 어떻게 나왔는지요 여론조사. 네, 일단은 오늘 그 이재명 후보가 38%, 윤석열 후보 36%인데 지난주 조사랑 비교해 보면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나 상승을 했어요. 저거는 이제 지난주에 거의 초접전을 보였던 방송 3사 조사들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딱 붙은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대한 3%포인트 격차 났었는데 그 이후에도 뭐 붙은 거 그리고 뭐 격차가 1.67% 나는 거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이 나오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이재명 후보가 2%포인트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보이는 거는 그 머니투데이가 이제 여지껏 나온 그 여론조사를 다 종합해가지고 평균을 낸 건데 저런 걸 이제 메타 분석이라고 하거든요. 0.6%포인트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지만 지금 시기적으로 볼 때 저 정도 지는 게 딱 좋아요. 네, 이제 저게 긴장감도 높이고 크로스를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결과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가 이제 오늘 그 MBS 전국 지표 조사인데 이게 12월 6, 7, 8일 3일 동안 조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거든요. 그리고 응답률이 28.3% 상당히 응답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이제 골든 크로스를 잃었고 저기에 이제 나타난 그 특징을 보면은 50대
그리고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로 이제 좀 기우는 듯한 그런 흐름이 저 격차를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 약진이 되게 많았다고 네, 하더라고요. 불경 약진도 있고 호남에 지금 2주 동안 지금 메타버스가 갔었잖아요. 네, 네, 네. 그 호남에서의 그 상승폭도 상당히 컸어요. 이제 어. 60% 초반대로 이제 안착화가 됐고요. 그리고 63%나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63%가 나왔고 50대 그동안은 이제 40대가 지난주는 40대가 막 주도를 상당히 했어요. 그래서 50% 넘는 흐름을 보였는데 네. 이제 50대도 47%.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30대도 46%로 이 3계층에서 윤석열 후보를 상당히 지금 이기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 40대에서 49세까지 지지율이 네. 윤석열 19, 민주당이 60을 차지했더라고요. 맞아요. 2배 이상 지금 40대에서 지금 압도적으로 밀어주고 그러니까 30대, 있어요.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고 맞습니다. 20대들은 60대 지금 이상. 근데 저는 결국 20대도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렇죠. 20대들이 뭐 잠시 어떤 그 공정 뭐 이런 언론의 보도에 의해서 그렇지만 실제 만나보면 네. 이재명 후보한테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저쪽은 사실 변화가 없거든요. 60대 이상은 별로 변화가 없는 그 고정 지지층인데 20대는 굉장히 많이 변화가 스윙부터 커요. 역할가 맞아요. 커서 예. 이재명 후보님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많이 돌아가는데 네. 그럼 왜 그러니까 추세가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 이재명 후보가 5% 상승했다는 것도 굉장히 무서운 추세고 네. 어디서 이런 영향이 나왔다고 이제 생각하세요? 있었던 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여기 안에는 그 선대위 봉합도 윤석열 쪽의 선대위 봉합도 조금 반영이 됐어요. 그렇죠. 그것도 반영이 혼란이었죠. 됐는데, 예, 근데 가장 크게 이제 5% 포인트나 상승한 거는 윤석열 후보 측은 활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은 활동이 상당히 많았고 그 사이에 이제 태도 변화도 보여주고 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 또 공약도 소확행 공약도 많이 내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인 좀 시너지를 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아까 20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겨레하고 20대 30대 이제 정성 조사를 해봤는데 윤석열이 실은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무식해서. 네, 그거예요. 딱 하나 무식해서.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이거 두 가지로 그냥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TV 토론이 20대들이 솔직하거든요. 너무 솔직해. 그래서 청약 통장을 모른다는 거에서 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딱 이거 하나였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제 지금 20대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엄마 아빠가 그냥 무조건 청약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 나는 이거 하나는 나를 지켜주는 통장 이런 게 생각을 하고 월 있는데 2만 원이라도 넣더라고요. 네, 10,000원, 2만 원도 다 넣고 예. 저희 애들도 제가 말 안 했는데 벌써 지들이 다 알아서 넣었어요. 근데 그걸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어떻게 저 사람은 대선 후보인데 저걸 모르냐. 이게 가장 컸던 것 같고 그냥 그리고-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이 그 말이 없다는. 더 이해가 안 되는 집이 거예요. 없는 사람이니까 청약 통장이 필요한 건데. 그렇죠. 무식한 거죠, 진짜. 네. 무식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서민의 삶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단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그렇죠. 없는 공감 거죠. 능력 제로예요. 제로. 금수저의 제로. 공감노로 품행 제로. 예, 그쵸. 쩍벌의 품행 제로의 예. 공감 능력 제로. 무식 그래서 오지가 무식 무당 산문데 거기에다가 무개념 예. 그다음에 무대뽀. 무례 매우 무례. 무례하잖아요 사람이 기자들한테도 반말 함부로 하잖아요. 그렇죠. 무개념 무철학 그다음에 무례 그래서 결국 무례한 무례한 영화 제목 칠무. 칠무. 그리고 이제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그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떨어질 요인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에 대한 그 호감도예요. 김건희 리스크. 네, 김건희 리스크가 지금 벌써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지표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령자층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국모가 될 상이 지금 줄리가 국모라냐. 그래서 아직 여론조사에 반영 안 됐는데 40대, 50대에서 그 김건희 씨에 대한 비호감이 아주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리스크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떨어뜨릴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좀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네. 엄마 그래도 국모가 탬버린 치는 국모보다는 피아노 치는 국모가 좋잖아 했더니 저희 어머니 대답이 더 웃겼어요. 김건희 탬버린 치나? 모르셨나 보네. 몰라요. 모르는데 엄마 탬버린보다는 피아노가 낫잖아. 네, 그것들이 그렇죠. 나중에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네. 이해가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세요. 민감하세요. 네, 지금 국모인데 줄리가 그리고 그게 이제 어르신들 요새 유튜브를 많이 보시거든요. 암암리에 그게 지금 번져나가고 있는데
이 여자분을 어떻게 영부인으로 뽑을까 이게 지금 고민이 굉장히 크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김건희라는 분의 그 사생활 가지고는 좀 얘기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예요. 그쵸. 이게 이제 지지자들의 마음에는 많이 자극을 하지만 사생활을 우리가 좀 너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조작을 했다든지 그렇죠. 아니면은 이분이 뭐 허위 경력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너무 안 다루어지고 있어서 저희 그 원외위원장 저처럼 낙선한 사람들끼리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이렇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 수요일은 그 중앙지검 앞에서 저희가 김건희를 수사를 촉구하라 이렇게 팻말을 들고 서 우리가 현장 있었는데 중계했잖아요. 그때 개국본에서 오셔가지고 중계도 해주시고 시사타파라고 해죠. 시사타파에서 앞으로 이거를 왜 혼자 하냐 같이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걸 지금 1인 시위를 지금 오늘도 계속 진행하고 하고 있고 일주일 동안 할 건데 이 개국본에서 서울 본부에서 이렇게 네 분씩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같이 진행하고 있어서 정말 이게 이 원외위원장들과 이 고생하네요. 개국본하고 같이 하고 있고 저희가 좀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촛불 집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김건희의 이 수사를 촉구해라. 이 김건희만 수사 안 하는 거는 검찰 안에 지금 윤핵관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확실하게 개국본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양평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네. 오늘 오늘 내일도 네. 가던데 양평. 내일은 남부- 오늘은 아니고 의원님들이 가실 거예요. 의원님들이 이제. 경기 남부경찰서. 네, 오늘도 네. 가고 그럼 이제 그 의원님들이 경기 남부경찰서에 가는데 경기 남부경찰서가 수사를 하고 또 그 최은수를 입건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고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 민생경제공소가 그렇죠, 그렇죠. 고발을 네. 해서 입건이 됐고 정식으로 그래서 피자로 입건돼서 정식 수사를 했는데 양평서가 너무 작고 수사 역량이나 노하우가 좀 인원도 적잖아요. 경기 남부경찰서가 수사 역량도 있고 인원도 많고 노하우도 쌓여 있으니까 전격적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희가 지금 최지은 대변인님 이야기한 거 관련해서는 줄리 문제를 한번 여기서 짚어줘야 되는데 우리 애청자들께서도 아니 그게 단순 사생활이 아니지 않느냐 이제 의견인데 저 우리 기회총수님이나 제가 여러 번 정리를 했어요 이 부분은요. 줄리나 주얼리 이제 원래 뭐 주얼리였다는 의혹도 있는데 만약에 개인의 옛날 직업의 문제 어떤 사생활의 문제라면 우리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다루지 않는 게 맞죠. 조동훈 교수한테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그렇죠. 우리 반대했잖아요. 문제는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이나 사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었고 그 직업이나 사생활을 하면서 어떤 범죄 자기 어머니와 자기 자신 그리고 보면 이번에 양평 비리도 보면 거기 주주가 저는 자기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사기단이에요. 일종의 가족 사기단인데 가족 사기를 치려면 무슨 고급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고 친 다음에 비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특혜나 비수수. 비리에 대해서. 그래서 일종의 고위 관련한 고위 검찰들한테 어머니든 김건희 당사자는 접근을 하고 또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같은 데서 조남욱 삼부통원 회장이 자기가 정관계 고인사한테 로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합세를 하고 일종의 스폰서로 같이 가서 그 다음에 실제로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진 다음에 특혜와 비리를 비호를 받았잖아요. 그게 양재택일지 윤석열 또 다른 그게 권오수인지 뭐 여러 명이 연루가 되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접근하는 거지. 저도 최지은 대변인 말씀에 원칙적으로 공감합니다. 아니 공감은 하는데 예. 그게 잘못하면 최진 대변인이 욕을 먹을까봐 제가 보완을 그렇죠. 좀 그러니까 해드리면 보완해드린 그러니까 거죠. 김건희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정말 부모들의 어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업소를 다녔다라고 하면 그거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지 입으로도 먹고 살 만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또 다른 부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주가 조작에 가담을 하고 부당 이익을 챙기는데 그런 권력을 이용하는 비즈니스로 삼았다는 게 그쵸. 그거는 범죄 행위거든요. 저도 이 정경유착이라든지 예. 김건희가 이 부당한 특혜 뭐 윤석열을 이용해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것은 정말 확실하게 밝혀야 된다. 예.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제 열린공감 TV 인터뷰도 보면요. 그 유흥업소에서 탬버린 친 여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 일단 진짜 또 생계를 열린공감 사는 TV에서도 사람 팩트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네. 그 목격자가 유흥업소에서 흔히들 말하는 이렇게 접객원이 나오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얘기했잖아. 팩트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기 팩트가 아니거나 저쪽에 역공을 주거나 아니면 일부 중도층들에서 아니 왜 자꾸 직업으로 문제를 삼느냐라는 그렇죠. 빌미를 주는 그다음에 팩트도 아닌데 자꾸 왜 음해라냐는 빌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어제 목격자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이트에 있는데 조남이 우리를 불러서 가보니까 일종의 정관계 고위 인사들의 로비하는 어떤 장소 일종의 별도의 홀 그런 데서 야 당신들 우리랑 술 먹는데 합석할 사람들이 있는데 괜찮겠냐. 이제 이게 뭐냐면 술 대접도 해주고 좋은 파트너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융업체 접객원 말고 그냥 제가 좀 그렇죠. 대화 상대 파트너로 설명을 좀 하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친해지면서 그렇죠. 대신에 그 친해진 줄리나 아니 저 김건희 씨나 어머니는 거기에 오는 정관계 인사들한테 로비를 하는 장소로 조남우가 활용을 했다는 거죠. 일종의 조남우가 그 과정에서 윤석열도 소개를 시켜준 거고 이건 팩트거든요. 이건 사생활의 영역이 아니고 일종의 김건희와 그 어머니가 사교 클럽 또는 조남우 통해서 정관계 고인사들을 만나는 곳에 로비하는 곳에 접대하는 곳에 항상 동석하거나 그러니까요. 거기서 자신들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고위 관료를 접근하는 장소로 활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사생활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건 범죄 영역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이쪽의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요? 저는 유흥계 쪽에 20대 때 제가 이 전문가예요. 아, 그 열린공감 우리는 못 가봤어. 열린공감 TV를 보면요. 네. 그분의 증언 중에 조금 잘못된 건 뭐 있냐? 이분이 그다음 우리는 볼케이노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 사람은 라네라고 얘기했다. 라네?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상황 알려줄게요. 라나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데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은 그때 볼케이노라고 불렀고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은 라네라고 불렀어요. 아, 그게 뭐 라마다 르네상스. 르네상스에 있는 나이트클럽. 그게 그러니까 나이가 라나. 40대 이상의 네. 양복 부대들은 볼케이노라는 이름을 몰라요. 네. 그래서 호텔 밑에 나이트가 있다 그래갖고 라네 뭐 이렇게 라나. 불렀고 젊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볼케이노라고 불렀어요. 그게 이름이었나 보죠. 그렇죠. 근데 내가 자세히 설명해 줄게요. 내가 밤방송에서 해줄 얘기를 해줄게요.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이 라마다 르네상스의 볼케이노나 그 당시에 뉴월드 호텔의 치치, 코마 뭐 다 있었어요. 근데 처음 들어봤어. 이 90년대 중반에 네. 줄리가 등장한다는 이 시대의 나이트는요. 최고의 나이트는 줄리아나였어요. 엘리 호텔 네. 영동대교 앞에 줄리아나였고 네.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장 흥했던 나이트는 어디냐면 힐탑 호텔 나이트의 싸가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힐튼이 20대 아니고 힐탑이요? 힐탑 있어요, 호텔이라고 힐탑이. 언덕에 맞아요. 노년동에 있는 거예요. 리버사이드는 아예 밑에 그때는 있고. 물이 아예 365. 제가 이건 전문가예요. 그 당시에 좀 뭐 잘 나가고 잘생기고 돈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줄리아나를 가요. 근데 거기서 뭐 그 벤치를 맞거나 아니면 입장이 제한이 돼요. 그러면 싸가를 가요. 거기서도 꽉 차요. 네. 그 다음 갈 데 없는 사람들이 가는 게 볼케이노, 볼케. 코마, 치치 이런 데를 가는 거였어요. 이런 정보를 아 우리가 진짜라니까. 여기서 얘기해. 이건 나 아니면 몰라. 전문가 인정. 이건 나 아니면 몰라. 아니 이런 디테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그 예. 과거에 벌었던 일을 지금 우리가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이분이 얘기하는 그 당시에 볼케이노라고 부르지 않았다. 라니라고 불렀다라는 네. 것은 40대 이상이었던 거예요. 예. 어르신들이구나. 어르신들에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예. 이 사람이 남들은 젊은 애들은 볼케이노라고 불렀거든. 네. 근데 그 당시에 여러분들 볼케이노가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나는 아직도 기억해요. 호텔 나이트예요. 네. 가면 일반 나이트 같이 저기 웨이터들이 있어. 그러니까 1층에는 좀 작은 스테이지가 있어요. 네. 뭐 음악 나오고 춤추는데. 네. 그러면서 홀 옆에 이제 부스가 아니라 그냥 테이블들이 있겠죠. 나이트니까. 네. 희한해요. 그 나이트는. 2층이 더 커요. 그러니까 2층은 전부 룸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20, 30대 그 당시에 아까 얘기했던 줄리아나나 힐탑 호텔 나이트에서 양복 부대는 안 받아요. 그쵸. 원래 어른들은 입장 불가인데. 그러니까 양복 부대를 안 받다 네, 보니까 네. 좀 넥타이 메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젊은 애들이 있는 이 볼케이노로 와서 1층에 앉아서 부킹하면 다 여자애들이 이거거든요. 오자마자 부킹 왔어. 엉덩이 이러고 얼굴 보고 바로 가요. 엉덩이 찍고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렇죠. 좀 돈은 창피하기도 있지. 하고. 부킹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2층 룸에서 기다리고 있구나. 아니죠. 그럼요. 웨이터들이 그 업소에 출근하는 아가씨들이 있어요. 네. 그 업소 아가씨를 데리고 와서 부킹해 주는 경우가 있고 네. 근데 줄리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줄리는 절대 업소의 접견, 그러니까 초이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아가씨가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눈에 얘기했어요. 네. 사람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걸린다. 예. 줄리는 뭐 우리가 어디 가면 초이스라 그러잖아요. 아가씨들 쭉 들어가고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아가씨가 아니라 얘는 비밀리에 VIP를 상대하는 그냥 인맥에 의해서 좀 노는 그런. 그래서 검은 드레스 입었다고. 그렇죠. 그런 왜냐면 얘기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조남호 회장이 아끼는 에이스들을 아. 한 명씩 데리고 있었어요. 아. 예. 이게 예전부터 검찰도 그렇고요. 어떤 VIP들이 올 때 특별히 그래서 일반미라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 이쪽은 영업용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전문 용어로. 근데 일반미는 학생이면 그 당시에 대학생이면서 그좀 순수함 그런 거 찾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리가 있던 거예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는 내가 조금 이따가 그만하면 좋겠는데요. 예, 예. 네, 네. 여정 네. 밤에 있다가 네. 디테일하게 여러분들 예. 내가 근데-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아니 제가 제가 우리 대방출을 해줄게요. 시청자들의 알 권리도 되게 중요하지만 저는 약간 저도 여성 정치인으로서 여성의 그 사생활에 대해서 과도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좀 싫어했고 예, 예. 우리 측의 인사도 마찬가지일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그렇지만 이 김건희 씨의 주가 조작이라든지 어떠한 뭐 정경 유착이라든지 비리 의혹은 낱낱이 밝히겠지만 사생활은 여기까지라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예. 제가 덧붙이면 조남욱이 라마다 르네상스 뭘 했냐면요. 윤석열을 접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 그래서 조남욱 달력이 맞아, 공개됐잖아요. 맞아. 이건 네. 의혹이 아니라 아예 팩트에 조남욱 달력에 윤석열이 몇 번이 나와요. 골프 접대, 술 접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특수관계였던 거죠. 그리고 당시 조남욱은 온갖 비리로 구설수나 수사를 받던 대상이에요. 그게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그 잘못이 그 사이에 김건희 씨가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게 초점인 거죠. 예. 더 웃긴 거는 네. 제가 얘기한 거를 이건 진짜 전문가 영역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 전문가들이야. 저보로 와좀 놀았네 전문가네 하시는 몰라. 분들은 아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최진 대변인만 저는 몰라요. 안걸 소장이나 최진 대변인이랑 딱 고세대일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내가 이걸 때는 잘하냐면 네. 줄리랑 나랑 나이 차이가 한 살이에요. 동시대 때 놀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 나이트를 안 갔어요. 왜 안 갔어요? 클럽에 갔죠. 클럽. 네, 클럽에 그죠. 여기 나이트는 클럽이야. 아저씨들. 아니야. 여기가 클럽이에요. 네. 우리는 라카페 우리는 라카페. 나이트 세대고 홍대 앞에 라카페. 80년대 예. 세대들이 거기는 있었거든요. 나이트가 아니고 클럽이 아닌 거네요.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광주에 있는 무등 나이트클럽 한번 갔습니다. 무등산 앞에서 있는데요? 쇼하는 것도 소장님 봤고요. 한국 가냐 어디 한번 가냐? 따라갔어요. 국빈관. 우리는 그다음에 국일관. 종로 3가에 국일관도 한번 국일관 가봤는데. 세대야, 우리는. 예. 근데 이 정도 하시죠. 최정점에 이제 논 사람들의 그 나이트의 최고는 뭐였냐면 잼마라는 데가 있어요. 잼마. 잼마. 그 잼마는 뭐냐면 청담동의 지하에 있던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 방송에 저녁에 나이트의 좀. 계보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시죠? 거기는 그러면- 그 정도 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면 네. 줄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중요한 거는 저희가 농담식으로 얘기한 거고 이 김건희는요 지금 일부 드러나는 유흥업소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김건희는 그 조만간 김건희의 어떤 발언들이 굉장히 문제들이 많아요. 예, 그거에 맞습니다. 대해서 저희가 분명히 이건 반드시 밝혀내야 되는 네. 문제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 부울경에서 약진했다는 것에 사실은 조금 놀랬고 지금 다시 이- 우리 여론조사로 돌아간 거죠? 예, 여론조사로 돌아갑니다. 아니 네, 맞아 왜냐면 여론조사 갑시다. 네, 며칠 죄송합니다. 전에 그 윤석열 후보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이렇게 둘이 부산 서면에서 빨간 후드티 입고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사실은 그 그림이 좋았어요. 저는 도끼로 찍어주세요. 보기가 조금 좋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전혀 컨벤션 효과가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거 뭐 지금 이 선대위 파토났던 데가 봉합됐고 김종인도 붙었고 이준석도 붙었고 뭔가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지지율은 전혀 역전되지 않았다. 아니면 거기가 떨어지는 추세가 조금 하락세 멈춘 약간 멈췄다. 거라서 네. 도움은 됐겠지만 크게 뭐 이변이 날 정도도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한 몇 달 전부터 자기 비단 주머니 있다 막 준비해놨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주술이야. 근데 그래 젊은 놈이 놓고 무슨 주술 주머니. 이번에 비단 주머니 하나 비단 주머니. 꺼낸다고 꺼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빨간색 후드티를 후드티. 같이 커플로 입는다고. 아이고. 그 단계 내가 비단 힌트 하나 주머니면 줄게요. 우리는 뭐 비단으로 된 트럭이 있습니다. 예. 박사님 내가 말 끊어서 미안한데 여러분들이 잘 몰라 내 얘기를 자꾸 왜 김건희의 예명이 줄리 같아요. 또 글로 주얼리 아니에요? 주얼리? 그 당시에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가 줄리아나라. 아 줄리아나. 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유추를 못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가 줄리아나였다고. 줄리아나, 예.
네. 그 당시에 김건희는 대학생이었단 말이야. 네,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나이트가 줄리아나였기 때문에 지는 비록 볼케이노에 있지만 줄리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가만 그런 생각이 돼요. 네. 네. 네, 저희 죄송합니다. 네. 그 빨간 네. 후드티는 저도 한 총평 하나 하고 싶은데요. 정치가 사진 찍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치는 여러분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고 서민들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찍을 수 있죠. 왜냐하면 지지자들이나 응원하는 분들이 오니까. 근데 그 티셔츠가 얼마 천박합니까? 둘이 어울리지도 않는 해병대 같더라고요. 예, 커플 해병대 누구 분들에게 입는 것 죄송합니다. 웃기지만은 네. 옷에 저도 봤어요. 그거잖아요. 사진 찍고 싶으면 사진 찍는. 말하세요. 그게 어떻게 정치적 메시지가 됩니까? 그렇죠. 그것은 연예인들이나 하는 일이죠. 오히려 누구라도 와서 정책을 말해주세요. 누구라도 국민의힘이 그러네요. 잘못하는 정책을 지적해 주세요라 써야죠. 그러니까 정치로 아주 굉장히 저열하게 희화시키는 거예요. 사진 찍으러 다니는 게 정치입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학로에 가서도 사진 찍으러 다니다가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뭐 지금 행진 중 네, 뭐 이런 거 행진 중. 이상한 팻말 들고 네. 심지어는 그 방범대원들한테 술은 언제 먹냐고 물어봤잖아요.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방범대원들이 술 먹으면 됩니까, 여러분? 안 되죠. 저는 윤석열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조선일보. 저는 아예 미친놈이라고 공개를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뭐 공직을 맡아서 미친놈이라 했다면 나는 그때 뭐 치기 어린 잘못을 말 안 할 거예요. 저는 당연히 그 사람 미친놈이다. 5.18 사과를 걔한테 주고 그렇죠. 방범대원들한테 할 말이 없었고 술은 언제 먹냐고 물어보는 이거 미친놈이죠, 여러분. 뭐 저 그거 공직 나쁜 안 해도 말이 좋아요. 아니에요. 미쳤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 전우용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 네. 신의 경지에 오르면 그 미쳤다. 그렇죠. 예, 미친이 그쪽에 미쳤다. 미친이 두 가지 뜻이잖아요. 미칠 광이 있고 미칠 급이 있어요. 그래서 미쳐야 다 다르다. 미친다라는 뜻이잖아요. 다 다르다는 예, 어려운 철학으로 맞아요. 다시 그래서 넘어가네요. 예. 미쳐야 미친다. 미칠 광, 미치도록 네, 다 다르다. 뭔가 이래야 뭔가에 미친다. 미칠 급 이렇게 되는 나 이 건데. 방송 전에 늘 전우용 박사님 강의 들어서 지식이 풍부한 아, 상태예요. 전용 박사님 정말 최고죠, 최고. 근데 여기서 비단 주머니로 다시 아, 돌아가면 우리는 아무 얘기 막 괜찮아. 예, 예. 여기서 결국 꺼낸 게 후드티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민주당은 파란데이라는 걸 하고 있어요.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이 당대표랑 후보일 필요 없고 모든 지지자들이 파란색 옷을 입고 이렇게 서로 인증샷. 인증샷을 보내는 건데 어제가 첫째 날이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파란데이의 시작이 우리 북강서은 지역구의 이낙영 여성당원이 이런 거 하자 이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퍼진 거예요. 일주일 만에.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파란데이. 파란색 옷 입어서 야. 입고 인증샷을 보내주시면은 이게 큰 응원이 될 것 같고 어저께 제가 파랗게 하고 이제 차가 너무 막혀서 지하철을 탔는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운동을 제대로 했습니다. 네. 그나저나 우리 막 너무 재밌게 방송은 잘 진행했는데 여론조사 안 끝났죠.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이거 얘기 끝내고 한 명씩 넘어가도록 네, 정상으로 돌리. 제가 갑자기 나이트에 꽂혀갖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중도층이 굉장히 중도 표심 중요한데 네. 이번에 그 이제 상승한 지지율 안에서도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 36, 윤석열 후보가 35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진보층은 이재명 후보에게 64, 보수층은 윤석열 후보에게 65. 지금 아주 그냥 결집이 다 돼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중도층에서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이겼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일정이나 메시지가 나감에 따라서 중도층이 좀 반응을 할 거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 표심을 결정하는 게 3일 전, 투표 3일 전 내지는 일주일 전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 3주 전에 결정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30% 가까이 돼요. 그래서 투표가 지금 사전 투표도 있고 하니까 근데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 거부를 하면 네. 2번밖에 못 한대요. 그러니까 최소 그렇게 되는데 선관위에서 주관하는 거 외에는 안 나갈 수 있대요. 아니 무슨 국가 운영을 하겠다는 사람이 TV 그러니까요. 토론도 못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아니, 그거 못 심한 것 보셨어요? 같아요. 그 어저께 문화예술인가에 네. 대학로에서 네네. 간담했잖아요. 이준석이 윤석열이. 다 답변. 내 이준석 옆에 있는지도 웃기고 후보가 하면 될 일을. 근데 모든 청년들이 물어보면 마이크를 이준석 다 갖다 줘요. 윤석열. 아. 대통령 후보가 이준석입니까? 아니, 이거 맞아요. 이거 지금 중도층한테 굉장히 반향이 있다. 제가 반향이 문화예술인들 커뮤니티 보내줬는데 다 난리 났어요. 이런 무식한 놈이 어딨냐. 질문을 답을 거의 하나도 안 하고 받아서 마이크를 이준석 계속 갖다 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애청자로 그 지금 짤 도니까 보세요. 그래서 아예 윤석열이는 마이크 전달부로 취직했다. 마이클 포비아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마이크 피아 답변을 못 하니까. 그렇죠. 심지어 한국말도
그 그렇죠. 번역이 필요한 통역이 필요한 사람인데. 그래서 지금 AI 선거를 하겠다 말을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분이 작성한 그런 것 거잖아요. 같아요. 이준석에 김건희 숨기고 네. 본인 안 나타나고 토론 안 하고 말 안 질문 하고. 들어가면 마이크 이준석한테 줘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 앞서서 길거리 다니고 그리고 권력만 잡겠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건 말이 안 정책도 지금 다 우리가 원래 그 선대위에서 그 후보자들 정책을 모니터링해요. 우리 정책도 모니터링하고 상대 후보의 정책도 모니터링하는데 윤석열 후보는 그동안 정책 얘기를 한 게 없어서 할 일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윤석열은 할 필요 없고 김종인을 모니터링해야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메시지가 거기서 나와요. 후보한테서 안 나오고. 그리고 AI 이거는요. 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 AI 선거로 만들려고 한다는 자체가 이거 AI는요, 여러분들 이미지 조작이에요. 그렇죠. 이미지 조작이죠. 이건 이미지 조작으로 강하게 비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 숨는 거죠. 지금 혼자서 나타날 수가 그렇죠. 없으니까 뭐 이준석, 김종인도 필요하고 AI 뒤에 숨는 이 짝퉁 뒤에 숨는 거죠. 오리지널보다 근데 짝퉁이 낫더라고요. 도리도리도 안 하고. 그러니까 쩍벌도 안 하고 그리고 도리도리도 안 더 하고.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조작성 거죠. 이게 이미지 조작이 되는 조작. 거예요. 네. 그래서 유럽에서는 실제 금지하고 있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왜냐하면 선관위가 빨리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가 아니니까 그렇죠. 가짜 네. 후보로 이미지 그렇죠. 조작하니까 이건 선관위가 빨리 결정 내려줘야 되는 거죠. 말도 이것도 안 해. AI는 그 계란만 찾는 저기 지금 나왔네요. 그것도 안 해요. AI 윤석열 등판에 고3 선정 확대된다. 선관위 나서라 비판. 이건 선관위가 해줘야죠. 그렇죠. 선관위가 해줘야 되는데 지금 TV 토론도 좀 선관위가 너무 미적지근하게 하고 거기다가 지금 다른 당의 그 후보들도 다 같이 합쳐서 한다고 하면 이거 토론이 안 돼요. 그럴 때 방법이 있습니다. 네. 윤석열이가 토론을 거부하면요 치명타를 입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윤석열 빼고 하는 거죠. 아, 빼고 진행한다. 빼고 하면 안 기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왜 이러면 쟤 왜 안 나와? 그렇죠. 사람들이 오히려 나와서 바보 되는 게 그래서 박근혜도 몰래 노트북 훔쳐보다가 걸리더라도 네. 나오거든요 태블릿. 예. PC. 지금 그런 게 거의 벌어진 게 다음 주에 그러면 돼요. 지식백과라는 그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73만 명인가 보는 게임 전문 게임 유튜브. 관련한 그 청년들이 예. 많이 보는 유튜브가 있대요.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나가기로 했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는 지금 나가려고 했다가 말았다가 막 이렇게 좀 예, 헷갈리고 봤어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나오겠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랑 너무 얼마나 이재명 후보랑 대조가 되겠어요. 그 대화하는 그렇죠. 게.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만 하면은 저쪽에서는 또 손해잖아요. 청년들한테 그렇죠. 그 채널을 한번 잃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엄청 고민을 하고 근데 있을 거예요. 게임 그런 쪽은 진짜 말 실수하면은 크게 표가 날아갈 텐데. 게임하는 새끼들은 그냥 잡아다가 그냥 저희 특수부에서는 게임 중독자들 및 예방법을 잘 준수하고 동훈이가 다 잡을 겁니다. 게임 문제도 법치주의대로 하면 됩니다.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예. 과도한 몰입은 범죄 온사. 얼마 전에 강서구 그 PC방 살인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게임 중독에 의해서 뭐 개소리하면 너무하죠. 도라이거든요. 근데 지금 막 뭐 이번에 지금 후보는 안 보이고 뭐 김종인만 보인다, 이준석만 보인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세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누가 후보 대신에 누가 더 제일 많이 보였나요? 이준석이죠. 이준석? 네. 네. 이은영 소장님이 이준석, 전 김건희요. 김건희 누가 더 많이 보였나요? 제 머리는 온통 김건희예요. 거기에 선대위에서 대해서 지금 저는 양평 땅만 보였어요. 제 머릿속에 양평 땅이에요. 저는 오로지 김건희가 김건희. 거기에 김건희가 또 투자를 8억을 유치하고 네, 왔어요. 맞아요. 8억 유치. 근데 또 그 8억 투자 유치한 사람이 이익금 날라 그랬잖아요. 네. 그 사람 또 패소했으니까 아무튼 윤석열 일당이 가는 데는요. 장마하고 쳐 가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피해자가 많이 나오네. 연루로 되는데 다 피해자가 돼요. 이번 양평 땅에서도 그래요. 저는 양평 땅만 보여요 지금. 저는 오로지 탬버린 치는 김건희와 탬버린 저희 김건희. 템버리친 김건희, 저는 양평 땅의 투기와 불법과 특혜를 저지른 최은순과 김건희, 그리고 그 김건희의 언니, 김건희의 오빠, 동생, 남동생 다 등장한다니까요. 이 사건이 그래서 양평 사건이 매우 중요해요. 네. 그동안 최은순하고 김건희만 등장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가족이 다 등장. 최은순의 자식들이 다 등장을 해요. 김건희 형제들까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옛날에 가족 회사는. 역사적으로 보면 네. 권력형 비리라는 게 그렇죠. 형제자매가 많이 개입해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개입하는 경우보다는 오히려 맞아요. 매우 이건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아니 제가 이거를 네. 여쭤본 거는 이제 최진 박사는 누구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이준석이 제일 많이 보였거든요. 젊은 층이 볼 때는 근데 제가 이거 선대위에서 지금 있잖아요. 이 지금
하여튼 이 모든 사람의 결론은 윤석열은 안 보인다. 맞아요. 그렇죠. 후보는 안 보인다. 이건 다 동일한데 선대위에서 한 75년생 이상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김종인만 보인다 그러시고. 잠깐. 75년생 이상이 나이가 많다고요? 아, 좋습니다. 75세 이상. 아니 75년생이라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방금. 네. 자, 그럼 69년생까지는 다 김종인이 보이고 그 밑으로는 다 이준석이 69년도 보인다고 너무 하는 심했다. 거예요. 아, 69년은 뭐 몇 살 날까요? 50대야, 굉장히 6년이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고 하면 우리가 굳이 5학년이야. 반말 안 5학년밖에 하겠는데. 안 65세랑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보이는 사람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게 좀 신기했고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저쪽에는 그 후보는 좀 경쟁력이 없지만 나이 많은 사람에게 좀 중도층에 어필하는 김종인이 있고 그쵸. 젊은 사람한테 어필하는 이준석이 있고 이렇게 팀이 된 맞아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긴 한데 뭐 이해찬 대표님도 계시고 다 많긴 한데 후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옆에서 우리가 그렇게 서가지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긴 한데 결국을 사람들이 뽑는 거는 후보니까 이준석을 뽑는 게 아니고 그렇죠. 윤석열을 뽑는 거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훨씬 경쟁력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 지금 중도층이 넘어오고 이제 40대 50대 아직도 여론조사가 안 끝났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안 끝났어요. 말씀 끊지 마, 좀. 네. 네, 계속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도층이 네, 넘어. 중도층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지금 12월 지금이 이제 중순쯤 가고 있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20일 되면은 또 크리스마스 시즌으로 가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제 본격적인 대세 상승은 이제 1월 한 초반부터 좀 생길 거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1월 네. 초반. 네. 그래서 왜냐면 1월 달 되면 사람들이 새해 소망, 그럼요. 네. 기대, 네. 바램 이런 거를 하는데 그렇죠. 윤석열 하면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노, 정권 교체 이거밖에 없는데 그렇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번에 저거 우리 오랜만에 좀 수준 있게 정책 얘기 좀 하시죠. 네. 윤석열 후 아니야. 요거 하고 가야 돼. 또뭐 양평고 조사 양평. 앉은 걸 다 해. 그래서 네. 아니 이제 앉은 걸 호수 다 해. 아까 네.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민주당 현안 대응 TF도 잘하고 있는데요. 음. 뭐 양평은 장용진 기자하고도 여러분 설명 받았잖아요. 네네. 크게 농지법을 완벽하게 위반했다는 거. 네. 그 다음에 시시계획 인가를 받은 거상 준공일을 지키지 않았는데 맞아. 알아서 2년 가까이 맞아요. 연장해 준 거. 이건 있을 수 없는 불법이고 특혜입니다. 네네. 그다음에 세 번째 개발부담금이 17억이 부과됐는데 갑자기 영원이 됐어. 6억으로 깎였다 갑자기 영원으로 깎이고 그게 이 전 과정이 김성교가 양평 군수로 있을 때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 김성계 양평군수 예. 캠프가 있죠. 이 국민의힘 의원이 되어 있고 윤석열 캠프가 있는데요. 김성교가 양평군의 보궐선거로 2007년도에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때 최은순과 김건희 등이 땅을 사들입니다. 농지와 임야를 농사를 짓겠다고 거짓말하면서 개발 특혜를 바라고 샀으면서 얼마나 비열합니까? 농민들이 소유하고 농사를 지을 땅 아니 공적으로 이용하면 원래대로라면 LH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 서민들이 더 들어서 살 수 그렇죠. 350세대나 되는 임대주택이 들었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평을 조금만 줄여면 400세대까지 들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반대하는데 최은순과 최은순 회사가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자가 그들밖에 없어요. 왜? 땅 그 사람 다 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치밀한 기획 부동산인 거예요. 내 땅에 근데 그때-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게 싫은 거지. 걔는. 예. 그리고 만약에 LH가 거기를 개발했잖아요. 임대주택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헐값은 아니겠지만 공시지가 플러스 알파 조금 받고 그렇지. 수용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자기들이 예. 애써서 그렇죠. 기획부동산으로 그렇지. 그 땅을 2만 제곱미터 넘는 땅을 다 사들였는데 한 16개 필지를 치밀하게 2006년, 2007년도에. 근데 양평군이 당시 이제 김성교였고 군수가 내내 김성교가 군수를 계속 삼선을 했는데 어느 과정에서 알았겠죠. 저 모를 수가 없죠, 땅을 자기. 계속 왜냐면 양평군에서는 350세대 아파트면 큰 거지. 일이거든요. 엄청 작은 큰 거지. 예. 작은 건물만 하나 지어도 다 알게 되는데. 네. 근데 보니까 김건희가 이제 저 행사가 김건희 회사고 최은순 회사고 가족 회사고 보니까 사이가 남편이 윤석열이네. 보니까 여주지처장으로 와 있네. 양평군으로 가는 2013년 1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럼 김성규는 얼마나 신경이 쓰겠어요. 그때 한참 공사할 때인데 지금도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갖고 의원직 상실에 걸렸는데 원래 국민의 제가 오늘 YTN에서 그 말 해버렸어요. 보통 라디오에서는 조심해야 되는데 네. 김성교와 양평 군수인데요. 국민의힘당 소속
그 지자체장들은 당시에 개발비리나 선거법 위반이 많아가지고 검사한테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해버렸네 라디오에서. 그 팩트니까 당시에 많이 걸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러면 윤석열한테 잘 보기 위해서라도 그렇죠. 윤석열 일가의 그 회사에 2014년까지 다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2년 동안 2016년까지 봐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성교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봐줘라라는 지시를 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2년간 공사기간 연장해주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본인들이 그 최은순 내사가 신청도 안 했는데 알아서 공무원들이 절대 그럴 수 없고 감사에 반드시 걸리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개발부담금도 화끈하게 17억이 부과돼. 이 17억의 개발부담금 여러분 국민 세금입니다. 맞아요. 국민 세금 17억이 지금 탈세되고 횡령대금이다. 그만큼 최은순 일가는 김건희 일가는 그걸 더 번 거예요. 윤석열 일가는요. 맞아요. 거기 위치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 아파트만 덜렁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임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농지고. 네. 그래서 원래 아파트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것을 형질 변경도 김성경 해준 겁니다. 그렇구나. 특혜를 준 거죠. 그래서 땅값이 엄청 올라서 100억 정도 시세차익을 누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아파트 분양 수익으로 100억 정도라는 게 205억 정도 시세차익을 누린 거로 추정이 되는데 최은순이가 예. 205억. 그러니까 800억을 벌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항상 팩트. 분양 가격, 분양 총 수입이 800억. 그럼 몇백억 갖고 있네. 그렇죠. 지금. 800억을 벌어들였지만 네, 땅을 이적 산 빼고 거, 저거 빼고. 그다음에 토지를 조성할 그렇지. 때 비용, 들어간 돈다 그다음에 빼면. 공사 비용, 그다음에 분양 비용 들잖아요. 분양 실무 비용이 그렇죠. 이걸 빼면 205억 정도를 번 거로 추정돼요. 엄청 번 겁니다. 200? 예, 205억. 근데 그래서 김건희가 8억을 또 중간에 김건희 관여 안 했다고 윤석열 이야기인데 완전 거짓말입니다. 등기사로도 등재를 했었고요. 다 자기 식구들이 지금 다 이사하고 주주고요. 제가 감사보서 떼보니까요. 그다음에 그 8억을 투자를 받았잖아요. 네. 김건희가 직접 받은 거로 판결에 나오는데 이게 검사가 뒤에서 봐주지 않고 이런 일이 맞아요. 일어날 예,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맞아요. 8억을 김건희가 직접 투자받은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도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사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 이 양평 지금 윤석열 본부장 비리 중에 여러분 비교적 증거가 많은 정황이 아주 뚜렷하고 그냥 그동안에는 김건희와 아까 다시 말해 김건희와 장모만 나왔잖아요. 최은수만. 네. 형제 자매가 다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걸 멀리 알려야 돼요. 가족 사기다. 사기다. 예, 가족 사기단 전형적인. 그다음에 위법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농지 구별 때부터. 그렇죠. 그다음에 형질 변경. 그다음에 2년간 공사 기간을 연장해줘. 아무 조치 없이 임의로. 세금 한 푼 안 내고. 그다음에 개발부담금 17억 나왔는데 한 푼도 안 내고 영원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양평군수가 민주당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뒤늦게 그죠, 조사해서 그죠. 2억 정도를 오. 부과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네. 대장동 할 때 막 개발 부담금 환수 안 했냐 막 난리였잖아요. 근데 대장동 굉장히 많이 환수를 했고 5,511억으로 환수했습니다. 그 정확히. 이후에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꼭 이런 거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지금 개발 부담금을 환수하는 법을 발의해 놨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하고 있어요. 예, 이거는 예. 아니 도대체 뭐라고 할 때는 언제고 맞습니다. 지금 법은 왜 통과하는데 반대하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대부분 개발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자기들이 그 이권이 있지 않은 본인들이 이상은. 개발 여러분 저기 국민의힘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부동산 투기 세력, 개발 비리 세력, 친일 매국노 세력, 그다음에 조선일보 족보 세력, 정치검찰 세력 이렇게 크게 5개로 구성이 돼 있어요. 사학 비리 세력까지. 그거 하나 실제 있어 전복민. 예, 거의 그러니까 그거 이어서. 찾아보면 전부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게 전복민하고 박덕흠인데 지금 우리 최지은 대변인 지금 분노의 논평을 망대고 그랬잖아요. 전복민이 이 새끼 무소속으로 어디서 조용히 있었는데 쥐새끼같이 아주 숨어 있다가 쥐새끼처럼 기어들어오고 쓰리슬쩍 있어요. 예. 복당해갖고 네. 허용이 되고 어. 그것도 부산시당에 내가지고 부산시당에 있어서 중앙언론에 안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심지어 부산 선거대책위원장과 맡아버린 거예요. 부산 본부장. 예, 왜냐면 부산 본부장. 본부장 비리가 많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래서 전복민이 아빠가 기자한테 뇌물 적어 예. 맞습니다. 거죠? 그런 것까지 그러면서-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 그러면서 네. 이제 최진 국제대변인도 잘 지적을 했어요. 본인 사건이 아직도 진행 중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전복민을 당시 우리 개국본 그다음에 항의두 청년단체랑 우리가 고발했잖아요. 전복민 이주환 강기훈을 검찰 통지서가 왔어요. 일부 무혐의 처리된 건 맞는데요. 자 일단 아버지가 MBC 기자한테 3천만 원 주겠다는 것은 이건 비리가 불법이 맞다 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고요. 기소 의견으로. 그러니까 이 전복민도 윤석열 일과 똑같아요. 거기에 보면 이진종합건설, 이진건설, 뭐 동수건설 여러 개 나오고 회사가 5개 나오는데요. 박덕흠도 5개 나오잖아요. 다 본인들 회사예요. 가족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가 기소 안 됐다 하더라도 가족 회사가 다 기소됐으면 아버지가 기소됐으면 그 아버지가 있는 이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가 전복민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뭐 때문에 3천만 원 줬나요? 전복민 비리 덮으려고 3천만 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근데
최지은 대변인이 부산에서 확인했는데 대놓고 자기 개인 비리는 다 무혐의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그거 거짓말하고 다니는 뻔뻔한 거예요. 놈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 뭐가 기소규모로 송치가 됐냐면 이놈들이 이진 종합검사인이 뭐냐 하면서 엄청난 특혜를 해서 용적률 쭉쭉쭉쭉 올려줘요. 부산시에서 부산의 새누리당 세력이 LCT 비리 다음으로 이게 큰 비리예요. 맞습니다. 2020년 네. 내년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거의 1조 원대 사업이에요. 이것도요. 이득이 얼마나 많이 수천억대 이득이 남는데 그걸 보면 전복미 부산 시원할 때 사업이 쭉쭉 탄력을 붙어요. 일감 몰아주기로 예, 한 거죠. 일단 몰아주기도 있고 근데 더 웃긴 건 당시 부산시 간부 두 놈이나 여기에 연루가 돼요. 그리고 한 명이 지금 이진 종합검사 부회장에 가 있어요. 부산시 고위 간부가. 이것도 경찰에서 불법이다. 공직자윤리법 위반했다고 검찰이 기소문을 송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민의 회사가 엄청난 특혜를 받고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하고 결탁되고 유착돼서 불법이란 게 지금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결은 안 났지만 경찰당에서 확인돼서 기소문으로 송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방송 끝나면 최지은 대변인 자료를 다 드려서 부산 쪽에서 부산 경남 민주당이나 부산 경남 시민단체들이 이 자료가 아직 안 갔어요. 저희한테 최근 와가지고 이걸로 이제 파상 공세를 하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본인이 지금 벌써 2개로 기소문이 송치됐고 그다음에 공정거래법 위반하고 탈세 의혹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이 보내놨어요. 공정위가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회신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소한 3개에서 4개는 혐의가 있다고 확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대놓고 자기 비리는 다 무혐의 죄가 처리했다. 없는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복당을 한 거예요. 예. 진짜 아, 근데 박덕흠이는 또 어디 있어요? 박덕흠이도 숨어 있죠. 근데 이것들은 왜 그냥 숨어 조사를 안 해? 박덕흠이도 언젠가 스리슬쩍 복당할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 새끼들 진짜. 윤석열이 충북 갔을 때 박덕흠이 옆에서 순방하는 거 보셨죠? 예, 예, 예. 우리 스타트업바에서 수행하는 우리가 거. 짚었잖아요. 지새끼 옆에 가만히 있다고. 와, 이 새끼들을 검찰하면 지들들 죄 없어질까봐 완전 줄 서갖고 예. 죄 많은 자들이 검찰한테 잘 보고 있고 그렇죠. 이제 싶은 거예요. 윤석열이 되면 무조건 애들은 다 자기들 이제 다 무혐의 되고 아, 근데 부산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런 그 부산 부울경 쪽의 검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우리 4.15 총선 이후에도 선거법 같은 거 고발된 거를 한 건도 뭐라고 하지 않고 다 취소해버리고 그 부산의 그 검찰하고 잠깐 지금 말은 정확히 우리 아무래도 정치인이니까 한 네. 건도 아닌 게 아니라 대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박형준의 네. 민간 사찰 불법 연루 의혹만 지금 기소가 됐어요. 그거는 예. 재보궐이었고 그렇죠. 저는 총선 때 아, 지난 총선 때. 그때가 대부분이 무혐의 대부분이 무혐의로 됐고 아무도 뭐 뭔가 선거법으로 우리가 막말해도 그런 적이 되는데 정치인들은 없었고요. 그래야 네.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오랫동안 뭐 시체를 뭐 죽은 사람도 막 당선된다 이랬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당선될 게 너무 견고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여러 계속 이게 세대별로 몇십 년째 하고 있으니까 그 기득권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국민의힘의 정치 권력하고 그 토건 세력하고 그다음에 부산의 그 검찰 권력하고 이 너무 언론하고 다 이렇게 너무 단단하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무너뜨리니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LCT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넘어갔고 그 LCT 아주 우연히 두 채를 우연히 막 싼 가격에 분양받은 박형준 그런 분이 시장을 대도 뭐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그러니까요. 없잖아요. 시차익을 네. 수억을 누렸는데 그렇죠? 네, 근데 지나가다가 주웠대? 진짜 검찰이나 사법부나 제대로 수사하거나 그러면 저 정당은 다 사실 감옥 가 있어야 예. 되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산이 제가 부산이 최진 대변인 조심합니다. 말에 의해서 예. 좀 표현하면 부산이 정말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부산 국민이 이상하게 된 게 아니라 부산 정치 풍토가 자 보세요. 전복민, 이주환, 그다음에 박형준, 그다음 황보승이의 저기 상대방. 네. 황보승이는 사생활이라고 아예 보도를 좋지 그러니까 않아요. 어쨌든 뭐 우리가 오늘 그냥 길게는 안 하겠지만 지난주에 이야기했으니까 그 새롭게 만난 남자 다 건설업자들이에요. 네, 맞아요. 이 사람들이 다 정치에 뛰어들고요. 네. 다 부산 쪽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노비나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어요. 그렇죠. 전복민도 시원 출신이고요. 이주환도 시원 출신이고 경남에 가까이 있는 강기훈도 도의원 출신이야. 다 다 부동산 돈이 비리, 많아요. 개발 비리 돈이 많아요. 네. 황보승이 상간남도 땅이 엄청 있어요. 건설업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시행사 건설업자잖아요. 대표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부산 지역에 특히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를 장악하고 자기들끼리 상부상조하고 봐주고 비호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네, 이분들이 다 문제가 있는 게 밝혀졌는데 윤석열 캠프에서 다 한 자리 하고 계세요. 이 전복민은 그렇죠. 지금 탈당했다가 들어온 지 며칠 됐다고 부울경 본부장이에요, 이분이.
많이. 그리고 황보승이 그분도 뭔가 하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승이도 뭐 맡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 부울경 시민들에 대한 모욕이에요. 네. 우리는 뭘 어떻게 해도 부울경은 우리 찍을 거니까 아무나 그냥 넣어도 된다. 또 돈 많은 사람, 우리한테 뭔가 이권을 주는 사람으로 그냥 꽂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고 지금 거기 그 전봉민 같은 경우에는 부산 수영구의 지역구 의원인데 수영구는 이제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이 지금 지역에 나왔어요. 강윤경 변호사. 네, 그래서 대변님도 가끔 아재 개그 하시네요. 이모 개그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강윤경 변호사님이 어저께 지금 이거를 듣고 열받아서 예. 이제 부산에 내려가셨어요. 서울에서 변호사를 하시는데 그 강윤경 변호사님과 그 부산의 그 많은 그 가덕신공항을 같이 지지하셨던 많은 시민단체들이 지금 삭발이라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냐. 굉장히 지금 화나셨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주시면은 예, 제가 그러니까 저희들 고발장 네. 그다음에 경찰에서 최소 서너 개는 혐의가 있다라고 인정한 걸 가지고 하셔서 네. 전봉민이가 모든 혐의를 벗었다는 건 거짓말을 한 걸 아니다. 부산 경남 네. 도민들에게 알겠습니다. 반드시 알려주십시오. 네. 네. 저희도 늘 알리겠습니다. 네, 우리 소장님 그 여론조사 끝났나요? 아, 이제 또 계속 가야죠. 예. 아, 근데 저도 질문이 있는데, 근데 또 그 국민일보 조사에서는 한 4%인가 뒤진 건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라 지금 양평 땅 얘기랑 부산 전봉민 얘기할 때 시청자 1000명 빠졌어요. 빨리 다시 지지율로 다시 빨리 다시 그렇죠. 여론조사를 좋아하시, 여론조사. 빨리 회복해 주세요. 자, 여러분 가지 마세요. 이은영 소장님 타임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그 당선 가능성도 네, 당선 가능성. 네, 어. 그동안은 좀 윤석열 후보가 또 앞서는 걸로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가 지금 똑같이 동률을 잃었어요. 39대 39.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역시 이제 그 40대가 주도를 하고 있고 당선 네네. 가능성도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20대도 33대 34 동률이에요. 거의 비슷하게. 20대도요? 네. 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뭘 말하냐면 20대도 이제 그냥 지지하냐 하고 물어볼 때는 이제 지지를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20대 남자 여자 중에서 20대 특히 여자들이 요새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있잖아요. 뭐 소년 공이 아니었다, 무슨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비호감이 아직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누가 될 것 같니? 하고 물어보면은 20대들도 이재명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 당선 가능성을 좀 따져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더 낫다. 그리고 이게 종편에서도 실험을 해봤더라고요. 특히 TV조선이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먼저 지지도를 한번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속성으로 이제 뭐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이재명과 윤석열 비교하는 걸 물어보고 다시 물어봤어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지지도를 물어봤더니 첫 번째 물어봤을 때보다 속성을 물어보고 다시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대선은 그 상당히 까다롭게 투표를 하거든요. 총선은 이제 지역주의라든지 아무래도 그런 연고나 이런 것들이 좀 작동하지만 대선은 이게 미래지향적인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걸 따져보다 보면은 20대도 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수밖에 아까 그 말이 없다. 와닿네요. 20대들이 윤석열에게 하는 말 무식하다. 네. 준비 안 됐다. 준비 안 됐다. 네. 그 아까도 잠깐 댓글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그 이재명 후보가 서울대 경제학과인가 거기 가서 예. 학생들과 대화하는데 굉장히 그 히트를 쳐서 조회수가 10만 조회수가 넘었는데 거기서 다시 윤석열 후보를 이제 대선 후보니까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부르면 윤석열 저는 후보는 목요는 안 갑니다. 그래가지고 부먹직먹 물어보지 않으면 안 갑니다. 부먹직먹을 물어봐 주세요. 그러겠죠?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꾸 안 가면 이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게 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젊은 층한테는. 이재명 후보의 성이 좀 이씨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뭔가. 천씨인 것 같아요. 천재요? 천재예요, 천재. 아니 진짜. 아, 네. 썰렁해서. 예, 아니요. 지금 재밌으셨어요. 500명 또 빠졌어. 특히 이제 아마 신효리지에 대한 토론은 굉장히 네. 화제가 되나 봐요. 아, 네네. 신효리지는 사실 어렵잖아요. 단어도 생소하고. 그래서 아마 그 학생들 중에 모를 수도 있다라고 물어봤을 그럴 수도 있잖아요. 좀 네네, 악의적으로. 그렇죠. 근데 술술 답을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앞으로 저는 대선 전망을 밝게 보냐면 이재명 후보의 그동안의 리스크나 저쪽에서 공격했던 것은요 오래된 일이에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민주당 당내 경기도지사 선거부터 할 때부터 엄청난 당 안에서의 공격이 있어서 웬만한 정치에 관심이 있던 사람들은 한 번씩 다 뭐 들었죠. 김구선 문제나 네. 형수 욕설 문제 이런 것들 다 들어본 문제인데 왜 점점 그 윤석열의 어떤 의혹과 윤석열의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목이 가냐면 윤석열은 다 새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심은 저쪽에 쏠리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줄리?
어머 옛날 성형 사진 봐. 얘가 무슨 탬버린 쳤어? 뭐 이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윤석열의 본인 뭐 비리 이런 것들은 정치권에서 싸울 수 있지만 사실 대선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더 이슈를 선점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극적인 소재 갖고 치명타를 입히는 선거예요. 그래서 늘 대선은 네거티브를 안 하려고 그래도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선거거든요. 특히 이번 선거는 더 심하죠. 근데 이게 아주 민감한 거예요. 네. 60대와 70대들이 옛날에 이건 좀 이런 말을 해도 되는데 환학년이라 그랬어요. 한때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죠. 안 좋게 얘기할 술집 때. 다니는 여자들을 맞아요. 굉장한 환학년 뭐 깔보 이러면서 굉장한 그 여성 비하적인 맞아요. 언어를 우리 어머니들이 썼던 할머니 세대가 썼던 맞아요. 그렇죠. 시대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소문은 더 날 수밖에 없어요. 이재명 후보의 소문은 오히려 진정 국면이 가고 의혹의 해소 국면이지만 네. 윤석열, 김건희, 윤석열 장모도 장모도 여기 되게 한 많아요. 남성 편협하잖아요. 네. 그분도 좀 치맛바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의 소문은 계속 여러분들 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선에는 결국은 어떤 캠프에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냐예요. 그렇죠. 윤석열 뭐 얘기 뭐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씨가 못 나오고 있는 거잖아. 안 그쵸. 나오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안 나오면 안 날수록 국민적 의혹이 더 커져요. 그렇죠. 네. 만약에 영부인이 아니면 우리가 그분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죠. 영부인이 되겠다는 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는 거고 최소한의 검증. 옛날 직업이나 사생활을 따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런 검증을 하는 거고. 특히 저는 또 하나 아니 입시에도 활용 안 됐다는 표창장으로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에 의해서 그리고 그 가족이 지금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데 김건희 저는 제가 대학 강사라는 입장에서요. 학생들 학부모들이 용납이 안 되는 범죄가 뭐냐면 그렇죠. 강사가 경력을 뻥튀기하는 그렇죠. 그걸로 네.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걸로 근데 다시 윤석열- 또 막 지금 교수 윤석열 되고. 김건희는 지금 5개 학교에서 맞아요. 10개가 넘는 경력을 뻥튀기하거나 조작한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인생이 가짜죠. 예. 그래서 그 마침 또 최성애가 되는데 최성애도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장 취소시켰잖아요. 네. 최성애가 소송했잖아요. 교육부가 승소했어요. 이것도 널리 알려져. 그렇게 최성애가 나쁜 일인데 이 보도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양심적으로 만약에 이게 우리 진영에 어떤 강사가 어떤 그런 경력을 위조하고 그랬으면요, 그 학교 벌써 다 죽었어요. 그럼요. 아니 근데 우리 지금 교육부 장관도 우리 진영이시고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집권 여당 180석의 거대 여당인데 아니 무슨 이런 거 언론이 뭐 좀 불공정하다 아니면 여당이니까 더 큰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너무 나는 거는 좀 불공정하다는 네.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언론이 네. 그러니까 아예 유은혜가 욕 먹는 거예요. 그렇죠. 유은혜 장관도 제대로 대처를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언론은 아예 거의 95%가 윤석열 뭐 국민의힘 앞잡인지 아니면 깐부인지 네, 대선을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선거. 대선 개입이죠 사실. 언론이 맞아요.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지금 노출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박범계 장관님도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공수처가 지금 거의 지금 무능력하게 지금 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박범계 장관님이 이걸 좀 수사권을 발동하든지 지금 계속 기각 같은 거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기각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김건희 씨가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못 나오는데 그렇죠. 나와 보려고 그 숏 영상 있잖아요. 짧은 거를 최근에 한번 돌렸더라고요. 근데 반응이 안 좋았던 것 같고 그 영상을 이제 지하 뭐 주차장인가 지하 상가에서 지하 봤다. 상가, 예. 네, 뭐 아크로비스타, 살짝 예. 한 6, 7초 정도 돌린 영상이 나는데 그거 보니까 이게 이분이 좀 불안 증세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눈을 계속 이렇게 눈동자 굴리는 이렇게 주변을 계속 살피고 막 그런 장면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기가 힘들겠다. 근데 본인은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영상 한번 띄워보고 반응 보고 괜찮으면 나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사람들이 김건희 무식하다 막 그러는데 보통 내기 아니에요. 무식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네. 말씀드리는데 윤석열보다는 유식해요. 제가 추정컨대. 네. 윤석열 뒤에서 조종할 정도니까. 그렇죠. 보통 내기는 보통은 아니다. 만약에 나오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게 그렇죠. 오히려 막 청년들한테 괜찮아 막 이러면서 그렇죠. 의외의 쿨함 쿨함 네. 뭐 이런 것들 하면서 언론이 포장해 주면 그럴 수 있어요. 뭐 진작 나오지 왜 숨었냐 나오기만 해봐. 그렇죠. 한번 나오면 준비- 터질 게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아이들. 다음은 그냥 네. 네. 일단 그다음에 우리 김종인, 김병준 네.
김한길 그다음에 50 하다가 조용히 없어졌어요. 50 네. 그거 아, 소상공인 이거- 50조인가? 50조. 네. 처음에 이제 윤석열이 저희가 갑자기 저 자영업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먹어 50조는 풀어야 됩니다. 했더니 나는 100조. 그때 민주당이 너무 대처를 잘한 게 좋다. 빨리 지금 하자. 받자. 빨리 하자. 네. 저쪽 반대할 텐데 받고 근데 김종인이가 받고 따블로 가. 바꾸다 묻고 따블로 가. 그래서 네. 100조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논의하자 그러니까 꼬리를 내려고 지금 집권하고 나서 아니, 갑자기 우리가- 윤석열이가 지금 꼬리 내리고 뭐 그렇죠. 저기 네. 확인해 보겠다 논의해 보겠다 아니 자기 캠프가 발표한 걸 자기가 왜 그러게요. 이제서 논의를 해?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25만 원 뭐 이렇게 했을 때 한 12조에서 20조 얘기할 때 무슨 뭐 파퓰리즘이니 네. 나라의 국간이니 뭐 이러더니 국민의힘은 갑자기 후보는 50조 이러더니 우리가 받는다 그랬더니 김종인 대표 갑자기 100조 이러는데 정말 여기 이거는 우리 예산에 정말 큰 규모인데 이렇게 거의 예산의 한 6분의 1. 이렇게 막 100조의 지르는 6분의 것도 1이죠. 네. 황당하잖아요. 네. 근데 근데 받고 우리가 따블로 가. 미국 민주당도 받고 우리가 200조. 100조 좋다 빨리 하자 레이스. 이거를 우리 후보도 얘기를 했고 송영길 대표도 같이 그 좋다 빨리 하자 지금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네. 저 대통령 되면 하겠다 두 사람 다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힘든 건 지금이잖아요. 코로나 7,000명 나오고 맞아요. 오미크론 지금 나오고 지금 소상공인들이 힘드신 건데 뭐 몇 달 있다가 미루면은 그때는 상황이 어떨지 모르고 그리고 대통령 되면 하겠다는 건 그럼 대통령 안 될 건데 그럼 안 하겠다는 건지 지금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김종인이 원래 옛날에도 하셨듯이 치고 빠지는 거.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도 뭐 어르신들에게 다 20만 원씩 주겠다 이러고는 네. 나중에 선별적으로 하고 안 했잖아요. 하이 소득 70%인가만 줬죠. 그러니까 이분은 전 노인에게 20만 원, 30만 원 주겠다. 선거 때 해서. 막 지르다가 네. 나중에 책임 안 지는 그 선거 때만 나타난 선거 기술자 그 여전히 다시 한번 치고 빠지는 건가 예, 맞습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또 다른 거는 이미 김종인 이분이 이미 팽당했나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백조를 얘기를 했는데 안 받쳐주는 거예요 지금 그 후보자랑 그 제가 이 사람들이. 분석을 좀 해드리면요. 김종인이 정상적인 어떤 윤석열을 대권 후보라고 생각하면요. 분명히 자기가 아무리 총괄선대 본부장을 맡았어도 자기 당 후보의 공약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50조의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설치할 건지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김종인 상황 선대 본부장을 맡자마자 100조라고 얘기하려는 건 그냥 개무시한 거예요. 그거 왜 개무시를 했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윤석열의 이 50조 공약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서 김병준이가 짜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병준이가 다르구나. 짜줬다는 것을 김종인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조 그래서 그럴 바에는 예. 100조라는 돈을 부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반대하면서 그렇죠. 더 크게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뻘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김종인이 팽당하는 시즌에 갑자기 김병준, 김한길이가 등장했을 때는 그렇죠. 경제 교사 역할을 김병준이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욱더 중요한 거는 김병준이는 자유시장 경제 체제, 그러니까 작은 국가 이런 것들은 경제학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어떤 밀턴 프리드만의 어떤 네. 신자유주의 시대 그 경제 체제를 좀 논하는 사람이고 김종인이는 중도를 잡기 위해서 항상 박근혜 때부터 늘 써왔던 게 뭐냐면 경제 정책은 좌측이에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 별로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소득주도 성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경제민주화, 국가주의, 국가가 큰 그렇죠. 역할을 해야 된다. 경제 큰 정부가 그렇지. 시장 경제에 개입을 해야 된다. 그게 바로 김병준과 김종인의 가장 큰 예. 차이인데 여기서 김종인이가 100조를 더 불러버렸던 건 국가가 더 많이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왜 그러면 맨날 여러분들 무슨 그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이나 뭘 하자 그러면 국민의힘 늘 얘기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빚을 넘길 수 없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 진영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좋다. 가게가 망하면 없다. 요게 굉장히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보시면 이 김병 그런 이유가 있다. 이 사람들을 모아놔가지고 지금 이게 보면은 선대위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비전이 있다 이게 메시지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정말 홍준표 대표가 얘기했듯이 잡탕밥이라서 이건 뭐 그럼 시장주의를 하겠다는 건지 큰 정부를 하겠다는 건지 후보는 지금 시장 얘기하고 김종인은 그렇죠. 뭔가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 할 텐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지도 안 보이고 네.
설사 이런 분들이 정권을 잡아도 오락가락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전이 윤석열은 없는 시장 거예요.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죠. 짓거리는 곳이고 아무것도 모르죠. 김종인은 경제민주에 대한 철학은 있고요. 철학은 아주 근데 정치공학자 선거 기술자이지만은 김종인 말고 김병준이는 김병준은 또 아주 시장주의. 예, 타락한 시장주의자 된 그렇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준석도 경제와 민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요. 끝까지 노재승 편만 들고 다녔잖아요. 오로지 그냥 노재승 빈의자하고만 다닐 생각을 하다가 좌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자들하고 해서 지금 우리가 경합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다 반성하고 성찰해야 됩니다.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맞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신승을 하겠지만 지금도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뛰어야 되고 반드시 압승해야 됩니다. 저런 자들을 윤석열 같은 자를 압승 못하면 우리 창피해요. 근데 그래도 압승을 위해서도 지금 우리가 지고 있다고 더 그렇죠. 피땀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맞아요. 빅팀 민주당 저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요즘 민주당 강의 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캠프에 없던 의원들이 열심히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보기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뭘 해야 되냐면 네. 노재승은 인재예요. 그러니까 왜 다시 빨리 아니, 벌써 우리가 사퇴를 했어? 다시 노재승 상의- 사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게 정식 항의를 하고 공동위원장으로 다시 올려라. 아니 젊은이들 차별하냐? 예. 인재를 이렇게 몰아내는 정당이 어딨냐? 저는 노재승 그러니까요. 사수를 위해서 필요하면 부르고 불필요하면 그렇지. 없애냐. 필요할 때 이거는 뭐 부르고 청년을 키우는 쓰면 게 아니고 청년을 그냥 이용만 그렇지. 한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당도 잘한 게 없어갖고 우리 당도 지금 인재영 이번에 너무 검증을 아쉬웠죠. 충분히 하지 않고 충분히 보호해주지 예. 않고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잘못했지만 그거를 맞는데- 그렇게 비판하다가 더 하니까 저쪽은. 그런데 지금 민주당 청년선대위는 우리 권지웅 위원장과 선한 네. 위원장 있잖아요. 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청년이죠. 근데 정말 노재승 씨 국민의힘당 그러면 안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혼신짝처럼 버리면 다시 안 되죠. 불어 올리세요. 빨리. 그다음 분명히 이준석이가 뭐 빈의자의 한량을 기대하라면서요. 뭐 기대하면서 벌써 접어. 사기꾼들이야. 근데 이거는 또 보니까 사퇴 압박까지 넣었더만요. 사퇴 공고를 하고 하라고. 본인이 사퇴한 게 아니고 사퇴를 당한 거예요. 본인은 지금. 끝까지 안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네. 더 나쁜 놈들이죠. 한 청년을 자기 필요할 땐 불렀다가 지켜주겠다 해놓고는 사퇴 근데 공고하고 여러분들이 막.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함익병 씨는 김종인이가 저기 네. 추천했다고 분명히 네.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함익병이는 정광석과 같이 날아가요. 근데 더 논란이 벌어지는 노재승이는 누구 그러니까 권 누구죠? 권성동? 네. 권성동이 밀었다는 이야기 있는데 근데 권성동 하나로는 봐봐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김종인보다 이준석이랑 더 큰 권성동이 힘이 추천을 했기 때문에 아, 함부로 못 날리는 거예요. 혹시 건이 아니야? 그렇지. 내가 보면 생각해보세요. 김종인이가 상황실장, 그러니까 총괄 선대본부장인데도 바로 날리고. 추천회가 아니다 그러면 날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노재승이라는 엄청난 그 지금 막 네. 분란이 되고 있는데 공격을 당하는데 며칠을 끌어요. 이거는 엄청 오래 끈 거예요. 어떤 이준석 내가 추천 안 했대요. 네. 그럼 누구냐? 더 큰 힘이 노재승을 추천했을 것이다. 권성동인가 이분이 추천했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겉으로는 권성동인데 겉으로는 권난동이죠. 윤석열 권성동이가 윤석열이랑 깜바 아닙니까? 그쵸, 그쵸. 네. 그럼 윤석열 부부일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하여튼 그것만 김종인 봐도 좀 이상하잖아.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아직 힘이 없다. 좀 있으면 팽당할 수도 있다. 아무튼 노재승 씨 이렇게. 빨리 돌아와 주세요. 다 지금 우리 청자분들이 재승아 빨리 돌아와. 우리가 무슨 유튜브를 우리가 유튜브가 아니라 정치 이념을 떠나서 이 젊은 청년 지켜야죠. 그렇죠. 얼마나 상처를 아니 받겠어요. 근데 진짜 인재영입이 뭐 이당 저당 떠나서 이렇게 청년들을 키워야지 이렇게 깜짝 영입으로 필요하면 불렀다가 필요 없으면 이렇게 보내고 이거는 지금 특히 이번에 야당이 한 짓은 정말 우리 정치가 후졌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 아무 문제 없다고 우긴 거 보니까 윤석열, 이준석, 권성동 등등은 보니까 그거 완전 일배예요. 맞아요. 얘들은 사고가. 일배의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그게 확인이 됐어요. 나는 앞으로 그거를 국민의힘이 일배 힘이라고 해야 돼요. 이준석을 빼고 그 친구를 쓰려고 갖고 있었다가 이준석이 돌아왔잖아요.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이준석 대신 네, 대타로. 그러니까 이준석 대타로. 빼고 가려고 이제 그 친구 김종인도 딸고 네, 이준석도 안 근데 되면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긴급으로 이준석 데려온 그것도, 거죠. 저는 좀 신선한데? 그렇게 봤어요.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지금 눈에 가시거든요. 이준석이 지금. 그럴 것 같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리고 오늘 그 국민일보가 KS와의 조사한 결과 갖고 좀 문의가 많으셔갖고 여론조사 아직도 안 네, 아직 안 야, 여론조사는 아직도 진행 중이야. 왜 자꾸 말을 킥자는 예. 거야? 자 이제 마무리하고 감정도 정리하죠. 자 여론조사는 한 여러분. 시간 반째 하고 계세요. 말씀해 주시죠. 이것 때문에 지금 헷갈린다. 네. 여기가 근데 똑같이 지금 가상 번호를 쓰고 전화 면접 조사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튀어요. KSI가 제가 여기 전문가입니다. 잘 아는데 이게 지금 트렌드하고 화면에 맞지가 나오네요. 않아요. 국민일보 여론조사 국민일보 여론조사. 38.4, 37.7. 예, 30.7인데 저 AR이 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전화 면접 조사하고 가상 번호랑 똑같아서 MBS 오늘 나왔던 MBS랑 똑같고 네. 그다음에 최근에 그 나왔던 방송 3사 등등 해갖고 그 접전을 벌였던 모든 조사가 다 같은 조사 방식으로 했어요. 근데 저것만 지금 튄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KSY가 왜 그러죠? KSI가 네. 계속 지금 좀 트렌드가 안 맞아요. 거꾸로 가고 있어서 그냥 일단은 저거는 조사 많은 것 중에 하나다. 이렇게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렇죠. 여론조사 뭐 골든크로스를 일어났다고 네. 그러는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최하 5% 이상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고 왜 있다고. 그러냐면 절대 심상정의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안 도와요. 근데 그쵸. 안철수는 저쪽을 도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안진걸 소장님 말씀대로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우리가 10% 지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최선을 다하는 게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무슨 골든크로스 일어났다 우리가 좋아할 필요 하나도 없고요. 맞아요. 우리가 계속 지금 모든 게 불리합니다. 이 와중에 헤쳐나가서 이기면서 압승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네. 저건 그냥 참고 자료로 이제 좀 열심히 안 하시는 예. 쪽에다 좀 뿌려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네. 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그게 그건 맞아요. 우리가 냉정히 인정을 하고. 아니 근데 저게 지금 그 똑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저렇게 나온 건 첫 번째로 나온 거거든요. 전화 면접 방식인데 지고 있는 거 가상번호와 나오죠. 전화 그렇죠. 면접인데 증거로 나와서 그 기계음에 답한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조사 기간이 지금 MBS랑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저거는 약간 튀었을 수도 있다. 제가 볼 때는 아니면 질문지를 좀 봐야 돼요. 오늘 나왔기 때문에 질문지 검토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KSOA가 MBS에도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4개 기간에 안 들어갔죠. 들어가죠. 예. 자, 아무튼간 그 저는 우리 애청자들이나 우리 풀뿌리 당원들 지지자의 힘이 크다는 게 의원들 뭐 하냐, 지역위원회 뭐 하냐고 나이가 났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맞아요. 확인해 보니까 네. 실제 당원 결의대 다 하고 뭐 특강도 하고 이재명 공부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네. 모든 이제 일부 아직도 조금 사보타지하고 있는 의원들이나 지구당 일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더 촉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더 발로 뛰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홈쇼핑으로 치면 초반에 윤석열은 대박이 나갔고요. 품절이 됐어요. 근데 그 품절돼서 좋아했더니 반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잘 안 팔리던 이재명이라는 상품은요. 입소문이 나면서 맞아요. 점점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좋다. 가성비가 높다. 가성비가 너무 좋다라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누구 어떤 걸 결정하겠어요. 반품 많은 상품은 다시는 그 상품 가치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그래서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요. 이 서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네. 국민의 굿 브랜드 이재명. 네, 이게 좋습니다. 이장섭 의원 정말 칭찬해 줘야 돼. 이렇게 뿌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네. 지역위원회에서 내일처럼 이재명을 엄청 그렇죠. 그 지역 정서에 맞는 어떤 구호 같은 것도 만들고 그러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이낙연은 캠프에 이낙연이 했다는- 핵심이었죠. 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민생경제연구소 요즘 동분서주 예 진짜 발이 안 보일 정도로 뛰어다니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의 민생경제연구소 많은 후원 좀 해주세요. 지금 직원 2명, 안진걸 소장님까지 3명 월급 겨우겨우 주고 있고 일은 쌓여가고 있고 날밤 새고 있고 예, 안진걸 소장님의 민생경제연구소 계좌번호 좀 준비되시면 하나 좀 띄워주시고요. 아이고, 이제 그만하세요. 그다음에 이은영 TV, 네. 이은영 TV 10만 원으로 가자. 이은영 TV가 아직 5만도 안 5만이 된다는 안 게 이게 됐어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좀 대한민국 도와주세요. 최고의 여론조사. 이은영 TV 이은영 소장님만큼 제가 보면 여론조사 분석을 냉정하고 근데 너무 열심히 해요.
다른 1시간 사람들 반 동안 하시잖아요, 지금. 여론조사를 1시간 반 동안 하는 사람 봤어? 처음 봤어 난. 근데 이은영 TV 인기 짱이에요. 왜 이렇게 구독자에 10만이 안 비해서 된다는 게. 구독자에 비해서 실시간 시청자들이 몇천 명이 봐요. 몇천 몇천 명이더라고요. 이은영 TV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좀 많이 5만 명 오늘 안에 좀 넘겨주시고요. 예, 지금 4만 몇천 안 보여. 나도 늙었나 봐. 야, 한 4만 5천 명쯤 되는 거예요. 4만 1,000명? 1,800명인데 예, 이은영 TV 구독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예, 민생경제연구소 100-34-351796-96 신한은행 예금주 민생경제연구소 여러분들 개국본 회원도 가입해 주시고요. 아이고. 그다음에 우리 최지은 박사님 여기도 꽤 많더라고 구독자가. 구독자? 네. 3만 명 좀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 새로 생산하는 건 아니고 제가 출연한 것만 올리는데. 오, 그래도 돼. 그래도 많이 보시던데요. 맞아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3만 몇이라고요? 예. 3만 덤으로 좀 이은영 봤지. 소장하고 저희들까지 올라가 있어요. 최지은 소장님 이제 대변인 맞아, 방송 올린 거. 잘랐고 올라가니까. 오, 다행이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 시간대에 방송이 치열합니다. 그쵸. 막 인기 있는 방송인데 우리 맞아요. 방송이 10,000명을 찍어요. 와. 이 가운데서도 우와. 다 나 때문이야. 예, 그럼요. 저 때문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라 어쨌든 방송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1시간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 세 분 다들 축복받고 늘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건강하시고. 예. 저희는 제가 유일하게 이 현장 방송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다 안 그러니까 하다가 낮 방송을 안 하니까. 네. 유일하게 진행하는 목요일 날 정치 클리핑이에요. 그렇구나. 아무것도 진행 안 하잖아요. 정치 클리핑이 없어요, 지금? 지금 유일하게 목요일 날 한 번 해요.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은정 TV 구독, 그다음에 안지거 소장님 민생경제, 그다음에 그 박사님 뭐 홍보할 거 있으면 아무거나 하나 해주세요. 제가 좀 전에 우리 전한겸님이 페이스북도 홍보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페이스북은 제가 이제 전한겸님이 뭐 최지은 지지자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스북을 만드셨어요.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것도 좀 잘 알았어요. 부탁드립니다. 오, 네. 이은정 페이지. TV 구독 완료. 네, 네. 네, 그리고 여러분들 1월 달 돼서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예, 안진걸 소장님이나 우리를 잊지 말아주세요. 아니 김종인 비대위원 총괄 선대위원장이 1월달에 지지율의 변곡점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와 관련 있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김종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윤석열 후보한테는 뭐 큰 실수만 없으면 이긴다고 파이어. 그랬는데 큰 실수를 한 방자는군요. 10번을 할 건데. 큰 근데. 실수가 수백 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나중에 그럴 거예요. 쓴 거 지면 봐라 내가 큰 실수하지 말아 진짜 않냐. 아유, 내가 진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정신을 못 차린다고 파이어. 제가 할 수 있는 역 나는 이제 그 동네에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또 이럴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에게 묻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그거 제일 잘하거든요. 삐져갖고. 그러면 제가 언제 모셔보자고 했습니까? 또 싸움 나고 개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 스태프들도 오늘 퇴근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하세요. 예, 우리 안지걸 소장님부터. 예, 항상 우리 애청자 여러분 또 개국본 회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에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던 의원님들, 안 움직이던 지역위원회들 지금 많이 활발히 뜁니다. 근데 더 뛰어야죠. 저희들이 더 호소드리고 당부드리자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어쨌든 중도층, 무당층, 부동층, 정치 저관여층들 많이 꾸준히 몇 명이라도 계속 같이 만나시자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진 박사님. 네, 저는 서울에서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저희 지역구에도 지금 제가 뜨끔뜨끔 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빨리 선대위 구성해야 되는데 저희 지역구 그리고 우리 부울경 선거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부산 이재명 시민 캠프가 오픈 카톡방에 있으니까 예. 우리 최지은 박사님 도와주려고 그러면 부산 분들 많이 거기 가입해 주세요. 그래서 전복민이 조집시다. 그렇죠. 나는 막 해도 돼. 전복민과 이주환. 예, 나는 정치 안 할 거야. 우리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삭발까지 하시겠다고 너무 네. 화가 나셨거든요. 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윤정 선생님 네, 저는 스타트업 개국본에서 많이 키워주셔갖고 뭘 키워요 원래? 요새 지금 공중파는 아직 못 갔지만 종편에서 이제 좀 거의 많이 공중파. 네, 거의 좀 공중파에서 연락이 많이 와서 하여간 1월까지 열심히 여론조사 잘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세 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들 박수 쳐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